뭐라고 하지? 영화에서 이거 치는 거? 슬레이트. 근데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도 이걸 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디오 따로 하게 되면 싱크 맞출 때 뭐 프리미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맞춰주거든요. 그때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신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네. 현직 기자분께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왜 이런 거 알고 있지? 저도 저거 좀 편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 없어서. 자, 369번. 양수 K에 대해서 X에 관한, 대한 2차 방정식 KI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I 마이너스 9X 플러스 14 마이너스 6I는 0은 한 개의 실근 알파와 한 개의 허근 베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가지려면 개수에 I, 호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실근 알파에서 복소수 상등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알파 대입해서 아까 했듯이 상등 써는 거예요. 알파 대입하게 되면 알파 제곱에 ki 플러스 1 플러스 알파에 i 마이너스 9 플러스 14 마이너스 6i 이퀄 0. 허수 부분 i 들어가는 거 보면 k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 다음 실수 부분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9 알파 플러스 14 이퀄 0. 따라서 얘가 0, 이쪽이 편하니까 먼저 가볼게요. 이게 2, 7, 14죠. 알파는 2 또는 7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이게 0이에요. 그러면 k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알파가 2일 때 k는 4k 마이너스 쓰자. 4k 마이너스 4 이퀄 0. 그래서 k가 1이고요. 알파가 7이면 49k 그 다음 플러스 1은 0. k가 마이너스 49분의 1. 밑에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겠죠? 설마 이건가요? 제발 아니어라. 네? 네? 양수 K야? 고맙습니다. 아니야. 이거야. 네. K는 1 나왔습니다. 이때 베타 구해야 되니까 베타는 대입할게요. K 일단 1 넣어보겠습니다. K 1 지금 넣어서 저 방정식을 좀 정리하면 1 플러스 i의 x 제곱 다음 플러스 i 마이너스 9x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뭐 나머지도 적어볼까? 여기까지만 나머지 할까? 플러스 14 마이너스 6i는 0. 이거의 한 실근 알파는 2입니다. 허근 베타는 뭘 이용해서 구하면 좋을까요? 그쵸. 근계수 관계죠. 근계수 관계. 두 개를 더할까 곱할까 곱해봅시다. 2랑 베타 곱하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근계수 관계는 개수가 복소수일 때까지 유효하거든요. 판별식만 실계수에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중근은 뭐 허수계수 되는데 판별식은 실수계수고요. 근계수 관계는 복소수 계수까지 다 됩니다. 그러면 14 마이너스 6i 베타가 1 플러스 i분의 2 약분하게 되면 7 마이너스 3i 되고요. 그 다음 뭐 실수화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은 생략하겠게요. 다음 70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1과 2 사이 베타는 5와 6 사이. 이거 되게 오래전에 나온 문제인데 줄기차게 나오네요. 모든 문제집들에. 예. 베타는 5와 6 사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해서 두 근의 위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위치 주어져 있으면 뒤에 2차 함수 가지고 푸는 게 일반적인 해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걸 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근계수 관계 쓰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것만 근계수 관계 쓰시고 나머지는 2차 함수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A분의 B인데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부등식 더해 봅시다. 합이니까. 합과 곱은 뭐 할 수 있으니까. 더하면 최소값이 작은 거 두 개 더하는 거죠. 6. 최대값은 큰 거 두 개 더하면 돼요. 8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곱. 두 근의 곱은 알파 A분의 2C인데 최소값은 작은 거 두 개 곱하면 됩니다. 1, 5니까 5이겠고요. 최대값은 2, 6, 12. 이제 여기다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세 자연수 A, B, C 10보다 작은이에요. 이제 이 자연수들을 적당히 찾아가시면 돼. 어떻게 찾지? 그 다음은 좀 센스다. 센스네요. 여기서 만약에 A가 2가 돼버리면 B가 뭐보다 커져요? 12보다 커지죠. B가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지. 네, 일단 A는 뭐 해야 되겠다. 1. 숫자 문제, 정수 혹은 자연수 문제는 좀 이런 그 문제만의 어떤 풀이가 존재합니다. A는 1. 자, 그러면 B는 6과 8 사이니까 뭐죠? 그럼 A가 1이에요. 이 C가 5랑 12 사이야. C가 3, 4, 5. 자, 이 중에서 두 근 존재해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얘네 둘은 결정되었고요. 세 개 중에서 두 근이 저렇게 존재하는 거, 뭐 판별식 같은 걸 써봐도 될 것 같아. 판별식 하면 B제곱 마이너스 8AC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A와 C, B 대입할까요? B제곱 49 마이너스 8C가 0보다 커야 돼. C가 8분의 49보다는 작아야 돼. 6, 8, 48? 어이씨, 다 작잖아. 그쵸. 범위 가지고 해봐야 되겠네. 숫자 집어넣읍시다. C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판별식 가지고 될까 했더니 안 돼. 네, 이건 뭐 3, 4, 5 3개밖에 안 되니까 넣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보면 4가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371번) 이거 수업 시간에도 풀었던 건데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F2분의 알파 제곱 이퀄 마이너스 3 알파 F2분의 베타 제곱 이퀄 마이너스 3 베타. 알파 베타는 뭐의 근인가 봤더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의 근입니다. 양변에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 되죠. 그래서 x 세제곱이면 8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문제는 제곱인 것 같아. 여기가 만약 1차식이면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곱이라서 잘 안 돼요. 제곱을 1차로 바꾸자. 우리 이거 많이 합니다. 어떤 2차 방정식 주고
제곱을 1차로 높은 차수를 낮은 차수 낮추세요. 대입한 거 하면 되죠. 어떻게? 알파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런 거 이용하는 거지. 세제곱은 여기 영변 곱하고 다시 줄이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지난 시간 경험에 따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인 거죠? 얼마? 마이너스 2제.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는 뭐가 돼요?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뭐랑 같냐면 F, 요거 밑에 거부터 쓰겠습니다. 2분의 베타 제곱은 알파가 되겠죠. 마이너스 3 베타. 위에 거 F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은 이것도 쓰시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왜? 이게 알파니까 이걸 알파로 바꾸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대입. 이쪽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대입.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알파 x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럼 fx equal 3x 플러스 6. 즉 fx 넘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거 왼쪽에 있는 이 2차 식이 두 근 알파 베타 가지려면 뭐랑 같아야 된다? 요 식이랑 같아야 되겠다. 최종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F1은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 붙이셔야 되겠네요. 이거 는제로 했을 때 근이 알파 베타를 가지려면 요렇게 나와야 되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이거니까. 2차 계수는 몰라서 K. 그걸 정하라고 이거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 K이네. K가 마이너스 1을 나와준답니다. 요건 컨닝했어요. 계산하기 거시기해서. 요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근계수 관계 써서 알파로 바꾸고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바꾼 다음에 넘겨서 이게 기계적으로 다다다닥 풀면 이거 1분 안쪽으로 답이 나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풀다 보면 2분, 3분 쭉 지나가는데 알고 다다다닥 시작하면 1분 안쪽으로 답이 나오니까 계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71번 해봤고요. 72번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혹은 z. 그러니까 첫 번째 대입하면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될 거고요.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하죠. 그러면 z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물론 6제곱하면 1 됩니다. 6주기로 반복될 거고요. 다음 근계수 관계 쓰면 z 더하기 z 바가 1이고 z 곱하기 z 바가 역시 1 될 거예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z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면 z 바는 마이너스 z 제곱, 그다음 z는 마이너스 z 바의 제곱 등등등 알 수 있는 성질들이 오메가랑 유사하죠. 조금 다릅니다. 부호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뒤에 문제 안 보고 이거 나오자마자 주르륵 찾아본 것들이에요. 이때 구하러 가는 게 z의 n승에다가 1-z의 2n 플러스 1승의 값이 양의 실수가 되세요입니다. zn승 그리고 1-z의 2n-1승 2n 플러스 1승. 이거 어디서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그렇지. 1-z는 마이너스 z 제곱이니까
z의 n승에 마이너스 z 제곱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나가고 z 제곱의 2n 플러스 1승 지수 법칙 써보면 z에 4n n 그래서 5n 플러스 2승 근데 이게 양의 실수 마이너스를 양변 곱하게 되면 z의 5n 플러스 2승이 음의 실수 z의 n제곱에서 실수 나오는 건 3, 6, 9, 12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음의 실수 되는 건 얘죠. 이쪽이지 이쪽. 따라서 5n 플러스 2 값으로 가능한 게 3, 6 안 되고요. 9, 12, 15 이런 숫자를 수열에서는 무슨 수열이라고 하더라? 차가 일정하잖아. 등차 수열. 그 다음에 숫자에서는 여기서 더하기 6, 더하기 6 가죠. 그치. 6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다? 3 이렇게 가면 돼요. 5와 6이 서로 소이니까 5와 6이 서로 소이니까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 3 되죠? 9는 되나요? 9는 안 되지. 그 다음 거 어디서 나올까? 5와 6이면 그 다음은 5, 6, 30, 33 될 거예요. 33은 됩니까? 안 되는데? 5랑 6이, 왜 30이 아니지? 3 되는 거 맞아요? 3 안 되잖아. 15 안 되죠? 6 다음 얼마지? 21? 21 안 되는데? 뭐야? 계속 가보자. 그 다음에 얼마지? 27. 이거부터 되네. 그죠? 처음 되는 게 27이고요. 그 다음은 더하기 30, 더하기 30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5로 나눈 나머지가 1란 뜻이고 이쪽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3. 5와 6이 서로 소라서 중간에 안 나와. 5 곱하기 6 최소 공배수 가야지 나와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뭐 하다 보면 나열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 성질이긴 한데 정수 성질 이용해서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건 더하기 30 해서 57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뭘 구하라지? 틀렸는데? 뭘 틀린 거지? 백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자연수 n이죠. n. 이거 5n 플러스 2 값이 아니지. 네. 처음 27 때 n이 얼마예요? n은 5 되죠. 그 다음 57은 얼마예요? 그 다음이 11 이렇게 되지. 네. 그 다음 더하기 6 하면 되겠네. 더하기 6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수학 선생님 주제에 숫자랑 안 치네요. 더하기 6 하면 17. 100 밑에 몇 개 있니? 네, 찾으세요. 꼴은 6에서 1을 빼면 되죠. 네. 뭐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6K 빼기 1꼴이고요. K가 1부터 되겠습니다. 이게 100보다 작거나 같아라. 해보면 16개 나오겠네요. 많다. 다음 75번. 저번 우리 이거 테스트 안 했어요? 네.
중학교 때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기본적인 도형 성질 중에 하나더라고요. 경시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우리는 별로 안 친합니다. 원과 비례다. 중3 단원에 원이 있고 할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점을 뭐 P, 그리고 한 직선 위에 있는 교점을 차례로 AB, 다른 직선 위에 있는 교점을 CB, CD 라고 할 때 PA 곱하기 PB, 뭐 P에서 그 직선 위에 있는 점들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직선도 마찬가지 PC 곱하기 PD 하면 요게 일정해지더라 라는 공식이 있죠. 저 P가 원 안쪽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아요. 성질은 다 그거예요.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 A, B, 같은 직선 위에 CD, 그리고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같은 직선 위에서 P에서부터 다른 교점까지 길이들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두 개 되니까 세 개, 네 개 다 되겠죠. 점 P 교점을 하면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데 두 개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저기서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는데 중점 MN, 길이가 주기로는 요 길이를 X, 그리고 이 길이를 1이라고 하셨죠.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중점 이으면 이것도 정삼각형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뭐가 되지? X,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게 1인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대칭적인 구조겠지. 그래서 이 길이도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아니까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구해보자. 즉 x 플러스 1, 1.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뭐 방명의 정리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 수학 용어입니다. 멱이라고 하면 곱한다, 뭐 거듭 제곱한다 그런 거거든요. 영어는 파워 시어림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x 제곱, 이쪽으로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그래서 이렇게 바로 방정식이 나와줍니다. 네. 자, 그때 x 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하세요.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한 다음에 양변 x로 나누는 건 좀 해보셨을 거예요. x로 나누면 x 마이너스 x분의 1 넘길까요?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다음 77번.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 ABC 그리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한 개씩 뺐습니다. 그것들 다 곱한 것들이 0이에요.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네. 이거 좀 기억은 좀 반칙인데 느낌이 이 과정에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 2에 가면 함수의 연속편에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를 쓰면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산합시다. 똑같은 문제, 기억입니다. 기억 스타일의 문제가 사이값 정리가 또 나와요. 자, 이 방정식 전개해서 정리. 그러면 3x 제곱
A, B, C가 각각 두 번씩 더해지죠. 1차 계수로. 그래서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다음 상수항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되겠습니다. 네, 1단원에서 나오는 그 다항식의 연산 방법이 여기서 쓰일 거예요. 이런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나왔을 때 어떻게 다루는가. 판별식 해보면 되겠죠. 일단 기억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에 AB, BC, CA 될 거고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에 플러스 2배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AB, BC, CA 그리고 얘가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A, B, C가 모두 같으면 중근,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허근을 갖도록 하는 세 양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중근을 가지면 여기서 나왔어요. 언제? 모두 같을 때죠. 예, 그때 모두 같다이니까 니은 참. 다음 디귿 정육면체가 아닐 때 이때가 정육면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을 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요거 판별식을 쓰면 판별식 써서 요거까지 변형을 해 놓으면 니은 디귿까지 한꺼번에 다 풀리는 문제였네요. 솔직히 처음 보고 저게 예상이 되시는 분은 되게 문제를 많이 푸신 분일 거고 처음엔 예상이 안 돼요. 저도 예상 안 되거든요. 식을 써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하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왜? 판별식 써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했어? 그 다음에 식을 변형했다 이거 나왔네? 얘는 1단원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툭툭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네. 다 했다. 와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편은 실근의 위치 가 제일 까다로운 소재인데 그 전에 2차 함수 그래프부터 네, 2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 했는데 기억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어요. 요 길이가 2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뭐죠? 안 했나? 했죠. 2차 계수는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게 A 곱하기 L의 제곱이다. 뭐 되게 좀 제한적인 내용인데 너무 많이 나와요. 대입을 하면 되는데 저렇게도 가자고. 다음 두 번째 2차 식의 결정.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건 인수 정리입니다. F알파가 0이고 F베타가 0입니다. 그럼 Fx 어떻게 정하죠? 이거 우리 아까도 하고 있었어요. 그쵸? 2차 방정식 문제 풀 때.
fx를 k에 이렇게 되죠. 이거의 따름 정리 1-1 이렇게 조건 주어지면 어떻게 가자? fx에서 뭐를 빼?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을 빼요. 그러면 빼서 만들어지는 이 차 함수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이 그냥 텍스트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지로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되죠. 첫 번째 건 어떤 이미지입니까? x축과 2차 함수가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두 번째 이 상황은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 x좌표 알파, 베타에서 만난다. 그리고 빼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2차 함수는 이렇게 바뀐다. 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음 직선 중에서 가장 특별한 직선은 무슨 선일까요? 2차 함수와 직선 나왔을 때 제일 특별한 직선은 이 2차 함수랑 뭐 하는 직선? 접하는 직선 되겠죠. 네. 이건 우리말로 쓸게요. 접선. 만약에 접선을 알아요. 그래서 접점 x좌표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게 x-알파에 뭐가 되지?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2차식 결정하는 거 네,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 웬만하면 저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두고 abc에 대한 조건식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제일 힘들죠 이게. 네, 저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해야죠. 네, 2차까지는 하세요. 수학 2감 3차 함수 나오는데 그거는 이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저 여태까지 3차 함수 이거 가지고 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을까? 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아니야, 한 번 정도, 한두 번 있나?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대부분은 딴 걸 이용하니까 위에 앞에 요거 씁니다. 요걸 이용하지 이걸 안 써요. 근데 2차까지는 요거 하는 걸로 해두시면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오늘 뭐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되겠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실근의 위치입니다. 이 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있어라, 뭐보다 커라, 뭐보다 작아라, 뭐 사이에 있어라,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라 등등 이런 위치 조건 나와요. 요거는 풀이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그래프예요.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실근의 위치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두 개만 그리시면 돼요. 2차 함수와 x축만 그리면 돼. y축은 필요 없죠. x축 상에 어디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 그려서 그려놓고요. 다음 두 번째, 위치 물어보는 경계에 있어요.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 양수냐 음수냐. 자, 이 2차 함수는 다 아래로 블록, 웬만하면 아래로 블록을 하십시오. 위로 블록되면 상황이 조금 반대가 돼요. 그렇지. 다 아래로 블록이라고 하면 부호로 가는데 3번은 옵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말이에요. 언제 하는 겁니까? 옵션을 2에서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는 하셔야 돼요. 음수가 한 개로 나오면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양수일 때 하는 게 축과 무슨 식? 판별식이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 딱 정해져 있으니까 꼭 좀 아시면 좋겠고, 이게 수학 2를 위한 기본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학 2와 미적분 가기 위한 기본, 즉 미분과 적분 함수 다루는 거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건 1학년 내용으로 끝 아니에요.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상관없이 대학까지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저렇게 문제로는 1학년 때까지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2학년, 3학년 계속 저 개념은 필요하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399번) 볼까요? 두 실수 x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y 플러스 21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입니다. 네, 두 실수 그리고 2차식이죠. 이 차 계수가 서로 달라요. 2차 계수가 같으면 좌표 평면에서 1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르면 그냥 이렇게 가자고. 소위 저런 이 변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수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x 이렇게 하면 이걸 f는 펑션,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바꾸면 이게 완전 제곱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나요? 그치.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그런데 이 최소 값이 다시 y에 따라 달라지지. 네. 그리고 이 최소 값이 y가 1일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문자 2개 나왔을 때 이 2개를 다 처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는 상수 취급하고 다른 하나에 대한 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 함수가 언제 최소가 되지? 최소값은 얼마야? 그런 다음에 그 최소값에 다시 최소값을 구하기. 물론 저걸 완전 제곱식으로 2개 바꿔놓고 제곱이 0 이상이다 이용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풀이도 괜찮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변수 2개 주고 최소값 구하세요 혹은 최대값 구하세요라고 할 때 하나는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만 함수로 봐서 찾는다. 그거예요. 자, 다음 402번 같은 스타일은 뭐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표 놓고 풀 수도 있고 뭐 중학교 때도 나오죠. 2차 함수 활용으로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 풀어주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410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말씀드린 두 근의 위치 관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정수 k 값의 합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커라. 네. 첫 번째는 좌변을 통째로 fx라고 두고요. 시작해 볼게요.
이거랑 x축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불러오고 이렇게 되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를 바꿔놓고 가세요. 그게 안 헷갈려.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의 범위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x가 양수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2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니까 k 플러스 2 요게 양수 됩니다. 그 다음 양수니까 두 번째 축 x는 1이죠.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 판별식 혹은 최소값 같은 얘기입니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혹은 최소값이 x축보다 밑에 있다. 즉 음수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판별식 갈게요. 4분의 d는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양수. 네. 자, 그럼 이거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로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2보다는 작다. 정수 k 값의 합, 엥? 아니, 틀렸잖아. 어? 그러면 합이 0인데? 제가 뭘 틀렸죠?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죠. 그냥 두 실근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합은 2 되겠네. 다음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요 풀이보다는 뒤에 요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이거는 범용이에요. 이쪽은 2차 함수 제한적이지만 지금 하시는 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름도 예전 이제 참고서 같은 것들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걸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저기서 저 식을 보면 x와 k 두 개의 문자가 있잖아요. 그 x와 k를 이렇게 나누겠다예요. 그래서 k-1을 오른쪽으로 넘겨도 되고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이퀄 k-1 이렇게 변수 분리해서 방정식을 두 개로 쪼개고 각각을 그리는 거야. 이때 이쪽은 모르는 게 없어.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이거 그릴게요. 0, 1, 2입니다. 요거 얼마죠? 여기 1이니까 얼마? 1의 제곱 1이지. 이런 유에서 되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랑 y는 k-1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y는 k-1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돼. 근데 그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걔가 뭐보다 커라? 마이너스 1보다 커라.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3이죠. 그치. 이거보다 큰 데서 요 근들이 존재해야 되니까 k-1이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될 거고, 뭐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림 하나에서 범위가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풀이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분 등을 가시면 이쪽에 어떤 함수가 나오든 다 그릴 수 있거든.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 y는 k-1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찾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어요. 변수 분리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자. 네. 오늘 과제는 요것만 합시다. 네. 저번 시간에 프린트에 2차 함수 내용까지 다 있었죠. 그래서 그거 복습하시고 오늘은 고생이 2차 함수 그치? 466번까지 해오십니다. 466?
별로 안 되네. 100문제도 안 되네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보자. 성훈, 임성훈, 최진웅, 김도현, 박정민, 화윤. 이름 안 쓴 거 맞나요? 이찬솔, 유리. 네, 여기 해설. 집에 있을까요? 혹시 에? 잃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이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손 좀 씻고 와서 테스트.